가장 어려운 체스 퍼즐은 뭘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역사적 포지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포지션인데요. 이 퍼즐이 처음 발표되었던 건 1987년 1월 한참 체스 대회가 열리고 있던 브뤼셀에서였습니다. 영국의 그랜드마스터 지미 플라스킷이 이 퍼즐을 들고 기자실에서 쉬고 있던 마스터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여기서 100이 이기는 거 가능? 당시 대회에 참가했던 카스파로프, 카르포프, 벤트라르센 같은 기라성 같은 체스 레전드들이 있었지만 와, 아무도 풀 수 없었다고 하네요. 딱 한 사람만 빼고요. 오, 그게 누군데? 체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격형 플레이어, 리가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바로 미하일 탈입니다. 오, 미하일 탈! 이 어질어질한 포지션을 보고 고민에 빠진 미하일 탈은 대국장을 빠져나가 1시간 정도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결국 해답을 찾아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일화로 인해 이 퍼즐은 유명세를 탔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퍼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곳이면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포지션입니다. 체스 엔진을 쓰면 금방 아니야?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포지션의 아이디어를 따라가다 보면 체스 엔진조차도 100에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악마적 연구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그 역사적인 포지션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백선인데 여기서 100에 이기는 수순이 있습니다. 기물 상황만 놓고 보면 100은 나이트 하나, 비숍 하나, 그리고 폰 2개. 흑은 나이트 2개, 비숍 하나, 폰이 4개나 됩니다. 기물 점수로만 따지면 흑이 5점 앞서간 모습. 하지만 100에겐 프로모션 직전에 폰이 있죠. D5 폰이 프로모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프로모션은 안 되죠. 나이트 F7, 나이트 포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프로모션은 안 돼요. 그런데 흑의 폰도 만만치 않아요. C8과 E5 폰이 통과돼서 3랭크까지 내려왔는데 그 앞을 비숍이 수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100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나이트가 E3 폰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잡고 일단 시작해볼까요? 나이트 텍스 E3. 그럼 흑이 비숍 A5의 수로 프로모션 자리를 선점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트 포크를 어떻게 피한다 해도 이 비숍이 D8을 장악한 이상 프로모션이 안됩니다. 여기서 폰을 하나 따내긴 했어도 여전히 기물 상황은 100이 뒤처지고요. 그러니 답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럼 뭐가 있을까? 포크 때문에 프로모션이 안 되는 거라면 포크가 안 걸리는 자리로 킹이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프로모션이 가능할 것 같은데 킹이 7 이러면 비숍 A5 포크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숍이 D8 장악하는 건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아, 어렵네. 그렇다면 비숍에게 여유를 줘선 안 되겠네요. 폰은 당장 움직일 수 없죠. 킹도 어딜 가든 비숍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없고요. D1 비숍은 어떤가요? 지금 C폰과 E폰을 막고 있는데 비숍 C2로 체크를 걸면 흑킹은 무조건 7랭크로 피해야 합니다. 8랭크로 피하면 프로모션 되면서 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나이트 포크 칠 여유도 없죠? 체크를 먼저 피해야 하니 흑킹은 G7으로 피해야겠고 문제는 여기서 이어나갈 강제수가 없네요. 비숍이 A5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죠? 나이트가 E5 그리고 C6까지 가서 비숍에게 공격 넣으며 D8을 장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흑의 E8 폰 전진을 막을 만한 수단이 없고요. 비숍을 잡는다 치더라도 흑이 먼저 프로모션인데 100은 여전히 프로모션이 안 됩니다. 왜? 여전히 포크 위협이 있죠? 이러면 이길 수가 없겠네요. 비숍 체크는 그래서 답이 아니다. 또 다른 유일한 강제수는 나이트 F6입니다. 흑킹이 체크를 피해야 하는데 8랭크로 피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프로모션과 동시에 체크가 들어가니 안 되고요. 그럼 G7과 G6 둘 중 하나로 피해야 하는데 G6는 안 됩니다. 왜? 여기서 비숍 H5 체크가 들어가고요. 킹이 나이트 잡고 체크를 피하는 수가 있지만 그럼 바로 프로모션 체크가 들어가죠? G7으로 피하는 건 이것도 안 됩니다. 여기서 100에게 프로모션이 가능하죠? 나이트 포크 칠 자리를 비숍이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F5로 피하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프로모션 가능하고요. 여기서 나이트 포크를 치려 해도 비숍으로 그걸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흑킹이 G6로 피하는 건 답이 아니다. G7뿐이죠? 이렇게 첫 단추 구멍을 찾아냈네요. 그 다음 100은 어떻게 둬야 할까요? 여기서 비숍 H5 이건 어떤가요? 프로모션을 한다 해도 나이트 포크는 막을 수 있고요. 나이트를 킹에게 내주는 수지만 킹이 이걸 잡으면 바로 프로모션 체크가 들어가죠. 하지만 이건 안 되는 수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건 나이트 포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숍 A5 이것도 생각해야죠. 비숍 쫓으러 나이트를 뛴다 해도 저지할 각도 안 나오고 흑의 C폰 전진 또한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비숍이 이 자리를 뜨는 건 답이 아니다. 결국 이 나이트로 체크를 넣어야 하는데 나이트 이 H 체크와 나이트 H5 체크가 있죠?
이 A 체크를 먼저 넣으면 킹이 H1으로 피해버리면 체크 넣을 각이 이어지진 않죠. 하지만 나이트가 C7으로 넘어가면서 비숍 대각선을 막아버리는 수가 있네요. 나이트를 먼저 잡는다? 그럼 무시하고 체크를 넣으면 되고 비숍 A5가 들어와도 이건 역시 무시하면 되죠. 프로모션 성공하고 동시에 체크가 들어갑니다. 오, 이게 답인가? 아니죠. 여기서 C4 전진과 함께 체크 들어오고요. 킹이 5랭크로 피할 수 없습니다. 비숍이 이렇게 들어와 프로모션 칸을 장악하는 걸 저지할 수가 없죠. 그럼 C6? 여기도 안 되죠. 나이트 포크로 백의 희망인 D7 폰을 뜯기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선 이 에잇이 아니라 나이트 H5 체크, 이렇게 수를 이어가는 것이 답이겠네요. 체크 들어왔는데 흑은 어떻게 둬야 할까요? 8랭크는 안 된다고 그랬죠? F7도 안 되는 수예요. 여긴 나이트 포크 들어갈 자리니 비워줘야 하고요. H7은 비숍 체크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피하려면 8랭크 뿐인데 8랭크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G6로 피해야겠고요. 그와 동시에 나이트에게 공격이 들어갑니다. 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G4로 올려 나이트를 지키고 비숍에게 자유를 주는 방법? 하지만 이렇게 되면 비숍이 움직일 틈이 없습니다. 나이트 F7 체크 들어가고요. 흑의 마이너 피스들이 총공격이 들어와 결국 D7 폰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도 여유를 줘선 안 되겠네요. 그럼 나이트 F4 체크로 이어가 볼게요. 여기서 흑킹이 체크를 피하면 그 다음 어떤 수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나이트 D5? 여기선 킹 E4에 붙어줘야죠. 나이트 텍스 E3 이후에 체크가 이어지니깐요. 그 다음 비숍 체크가 가능하고요. 킹이 F3까지 내려옵니다. 이런 골칫덩이인 이 비숍을 잡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프로모션 안 되죠? 나이트 포크가 기다리고 있으니깐요. 킹을 7랭크에 붙어서 프로모션을 한다면 어떨까요? C7에 붙으면 비숍 하나 내준다 해도 프로모션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포크에 걸리네요. 포크 피하러 8랭크까지 올라가도 나이트가 D 에이스 선점하면 프로모션이 안 됩니다. 해도 바로 잡히죠? 그럼 E7은 가능한가요? 흑도 E8 폰을 전진하며 프로모션을 준비하네요. 흑이 프로모션 되면 바로 체크라 백에겐 여유가 없습니다. 먼저 프로모션을 해보지만 이렇게 되면 이번엔 반대쪽 나이트에게 포크를 먹습니다. 아, 안되네. 포크 치지 못하게 비숍 G6로 F7 칸을 장악해보지만 그럼 흑은 C2 전진이 가능해지겠고 여기서 동시 프로모션이 가능하지만 이러면 물량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돼버립니다. 퀸 비숍 폰 하나, 퀸 쌍나이트 그리고 폰 3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 여기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찾아낼 수 있나요? 재미있는 건 이 수순에서 체스 엔진조차도 흑이 7점 정도 앞서서 이긴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퍼즐의 끝은 백이 이긴다는 거죠. 체스 엔진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과연 가능한가요? 여기서 놀라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숍 C2 체크! 와! 이게 뭐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킹에게 체크를 넣은과 동시에 나이트를 그냥 내주는 수죠? 흑킹은 나이트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F7으로 피하는 수도 있긴 한데 그럼 프로모션 돼도 나이트 포크가 들어갈 수 없게 되죠? 흑으로서는 F7만큼은 무조건 비워줘야 하고요. 그래서 이 나이트를 잡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안 그래도 백의 기물 점수가 딸리는 상황인데 나이트까지 내주고 차이가 더 벌어졌죠? 하지만 다음 수를 보면 더 어이가 없습니다. DA 프로모션 퀸! 왜? 이게 뭐지? 나이트 포크 때문에 그동안 프로모션을 못한 건데 이 상황에서 어이없게 프로모션을 해버립니다. 이런 흑은 포크를 넣어야겠죠? 포크 넣고요. 퀸을 바로 잡아내면서 또 체크. 이런 백킹은 체크 피하면서 F5까지 들어갑니다. 이 분위기는 뭔가요? 흑킹을 가둬놨는데 여기서 비숍 체크만 들어가면 메이트가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E2로 비숍기를 막습니다. 이런 답이 있나? 네, 있습니다. 비숍 E4. 비숍이 돌아 들어가 메이트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흑이 퀸으로 프로모션 한다 해도 비숍 체크메이트를 못 막죠? 이걸 어떻게 막나요? 하지만 흑이 퀸으로 프로모션 하는 것이 아닌 나이트로 언더 프로모션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 비숍이 F3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와, 이런 방법이 진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비숍 D5 G7 칸은 나이트가 장악하고 있으니 들어갈 수 없죠? 하지만 C4의 경유에서 D2까지 비숍이 들어갈 수만 있게 된다면 체크메이트가 가능해집니다. 비숍이 이렇게 경유해서 들어가는데 두 번의 수가 필요합니다. 그 두 수 동안 흑은 비숍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흑의 비숍은 어두운 색 비숍이라 백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길이 다 막혀있죠. A6 나이트도 길이 막혀있습니다. 저렇게 돌아나가야 하는데 비숍 저지가 안되죠? 그럼 뭐다?
폰 전진뿐이죠. 프로모션이 2수, 체크메이트도 2수. 과연 누가 이길까요? C2 전진. 하지만 비숍 C4 꺾어서 체크메이트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흑이 퀸으로 프로모션 한다 해도 비숍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비숍 들어오면 나이트 던져야 하고 바로 또 체크메이트죠. 그러니 흑은 뭘 해야 한다? 또 언더 프로모션을 해야 한다. 나이트 언더 프로모션. 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포지션이 되게 웃기게 됐는데 흑 나이트가 4개입니다. 비숍이 들어올 수 없게 수를 쓰다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럼 백은 또 어떻게 해야 하죠? 여기서 나이트 공짜라고 이걸 잡아내면 안 됩니다. 한 랭크에 있던 나이트가 뛰쳐나오고요. 비숍은 당장 체크 넣을 방법이 없죠. 그리고 킹 체크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백킹은 이 포위망을 풀어야 하죠. 그러니 지금 기물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비숍으로 체크를 때려야죠. B5 두면서 이번에 이 에이스로 체크메이트를 노려봅니다. 흑은 막아야죠. 나이트 C7S로 이 에이스의 비숍이 들어올 수 없게 막았죠. 하지만 이번엔 비숍 A4 D1에 비숍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와, 흑은 이걸 어떻게 막나요? 비숍이 D1 칸에 들어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이트 E2? 의미가 있나요? 비숍 D1 들어왔고요. 이렇게 나이트를 겹겹으로 쌓아둔다 해도 의미가 없죠? 비숍 테이크스 F3! 빡! 체크메이트!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게 진짜 가능한 수인가?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두 번의 언더 프로모션으로 나이트 4개가 나온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걸 어마어마한 수로 승리를 따냅니다.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온다. 와, 진짜 아름다운, 정말 멋진 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체스 역사상 가장 어려운 퍼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포지션으로 여러분과 재미있게 분석을 해봤네요. 어떠셨나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수순이 잘 전달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포지션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뵐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 안녕!